자, 예. 드론 지금 받으셨죠? 드론 받아서 뭐 해봤어요? 이거 연결해 봤나요? 전원선? 네. 자, 드론 안에 아마 요 배터리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배터리 있어요? 드론 안에 배터리 확인돼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배터리 한번 뺐다 꽂아 볼게요. 배터리 뺐다가 다시 한번 꽂아 보세요. 자, 꽂을 때 여기 자, 요게 뒷면이야. 요게 밑에 가야 돼. 여기 이렇게 써 있는 데가 밑에 가고 여기 위쪽에 볼록 튀어나오는 애들 있지. 걔가 위에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이렇게. 그죠? 자, 들어가서 탈칵 소리가 날 거예요. 들어서 탈칵 소리 날 때까지 넣어보세요. 한 번씩 해보세요. 뺐다가 꽂아보세요. 뺐다가. 자, 다음 친구가 뺐다가 다시 한번 꽂아보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쪽으로 여기가 붙어있어? 됐나요? 자, 앞에 볼게요. 자, 일단 이 선, 반대쪽 가보세요. 이 선의 반대쪽 보시면은 이 밑에 보이는 게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 요 밑에 보이는 게 전원 버튼이에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요 앞에 LED가 있을 거예요.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일단은 꾹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네. 그지? 예.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그죠? 꾹 한번 눌러보시면은, 네.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배터리가 별로 없다 하면은 지금처럼 이게 유지가 안 되고 꺼져. 지금처럼 이렇게 꺼져요. 여러분들은 켜져 있나요? 켜보세요. 네. 여기 쌤 가져가신 거죠? 응? 여기 아까 이건가요? 저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 깜빡이는 거 이런 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켰을 때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얘랑 뭐랑 연결해야 돼? 여러분들 패드랑 연결해야 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얘가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깜빡깜빡 이렇게 되는 거가 블루투스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 와이파이 한번 켜볼래요? 패드 가보세요, 패드. 패드 가보시고. 자, 패드를 가면은 여기 텔로라고 보이나요? 보이세요? 텔로? 보여요? 네, 텔로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텔로 중에 요거 한번 보실래? 여기 가시면은 이 뒷자리에 해당하는 이런 거가 좀 싱크가 맞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지?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다 켜놔가지고 이렇게 그죠?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내 건지 제 건지 몰라 지금.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라벨링을 해주실 거예요. 라벨링 해주실 거니까 다 끈 다음에 한 개씩 연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지? 자, 이제 예, 자, 요 버튼 눌러가지고 끌게요. 꾹 누르세요. 그죠? 요 밑에 전원 버튼 있죠? 예, 꾹 누르면은 이 LED가 꺼져야 돼. 그지? LED가 꺼져야 돼. 꾹 누르고 있으면 LED가 이렇게 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요, 하나씩 지금 우리가 할 거예요. 이 옆에 반도 있나 본데? 예, 지금, 예, 라벨링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옆에 반도 지금 하고 있나 보다. 엄청 많이 떠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쉽지가 않겠네. 패드랑 가까이 있는 거가, 예, 여기가 다 통신이 이게 세서, 이게 됐어요? 여섯 개 혹시 그러니까 제 옆에가 많이 했나 봐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어, 자,
우리가 요거 앞에 볼게요. 얘 아까 켜봤죠? 그죠? 전원을 킨 다음에는 뭐 하자? 드론을 만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키자마자 어디 이제 이런 데 놓으라는 게 편편한데 왜요? 이제 날려야 되니까. 그지? 예. 그래서 시동 건체로는 드론을 만지지 말아라. 왜요? 손 다칠 수 있어서. 그죠? 그렇고. 자, 두 번째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리면 안 된다. 이런 실내 같은 공간에서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부딪힐 수 있겠죠. 드론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운동장이나 아니면은 좀 넓은 강당 이런 데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배터리 충전시켜 놓고 방치하면 안 된대요. 한마디로, 우리 드론 안에 배터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드론 안에 넣고 이렇게 충전해야 되는데, 이 드론 안에 배터리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날씨가 추운 날, 더운 날, 그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물이 생기죠. 그죠? 배터리에 물 가면 당연히 배터리 망가지겠죠. 그래서 안 쓸 때는 어떻게 하자? 배터리 빼놓으셔야 돼요. 그죠? 안 쓸 때는 배터리 빼놓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고, 자, 드론을 야간 비행 금지라고 있어요. 야간에 하다 보면은 얘가 LED가 앞에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멀리서 보면은 안 보여. 그래서 얘가 날아가는 게 어디 날아가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맞아. 그지? 사람이 맞을 수 있어서 야간에는 비행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항공 촬영할 때는 승인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한다고 하면은,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다? 선생님 막 촬영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 초상권 침해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승인을 받고서 하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드론은 날라다니잖아. 날라다니기 때문에 그 공항 이런 데서 날리게 되면 불법이에요. 그치? 공항 같은 데서 불법이에요. 고, 자, 매뉴얼을 숙지하자. 여러분들 전원 버튼을 조금 눌렀을 때랑 오래 눌렀을 때, 그죠? 뭔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론에 해당하는 매뉴얼을 좀 읽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전파 인증 제품 확인을 하자. 그래서 중국산에 해당하는 거가 품질이 보증이 안 돼 있어. 그런 거 사지 말고 한국에서 KS 마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셔라라는 거예요. 전파 인증을 받아야 날릴 수가 있더라. 그죠? 한국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두 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야간에 나가서 하는 거 금지. 그 다음에 항공 촬영할 때는 항상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왜 떠요? 이게 왜 이렇게 떠요? 뜨는 이유. 이거 사탕 2개짜리. 드론에 해당하는 거 왜 떠요? 힌트는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것 때문에. 자, 프로펠러인데 프로펠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프로펠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편하게 돼 있어요? 사선 돼 있죠. 맞아요? 사선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돌면서요. 밑으로 공기가 나와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뜨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비행기 안 타보신 분. 안 타봤을 수도 있어요. 안 타보신 분. 자, 근데 비행기 날개는 알지? 비행기 날개, 비행기 뭐 탈 수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비행기 날개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 날개 편편해요? 걔도 동그란데요. 동그란데 앞쪽은 동그랗고 뒤쪽은 슬림하게 가요. 그래서 이 뜨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용지를 이렇게 C 모양으로 접고 이 C 모양을 접은 상태에서 자 바람을 맞으면요.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은 어떻게 된다? 중간에 이렇게 쏙 그죠? 들어가면서 이 밑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뜬다는 얘기죠. 뜬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용지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찌그러진다. 한마디로 강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C자로 우리가 이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C자로 이렇게 만들었다 치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C자로. C자로 만든 다음에 밑에서 바람 막 불거나 혹은 위에서 바람 불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그지? 바람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찌그러지는 원리가 공기가, 그죠?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는 기류가 빠르고 기압이 낮기 때문에 중간이 찌그러지더라.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갈 때는 공기가 이 동그랗게 갈 때가 빨리 흘러가.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까지 1초 만에 공기가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갈 때 뭐다? 빨리 공기 흐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요? 면적이 더 많이 가면서 시간은 똑같거든. 그래서 그 원리가 비행기 이륙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 원리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것만 먼저 봅시다. 자, 비행기 날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맞아요?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 비행기 탔을 때 한번 보세요. 자, 비행기가 동영상이 실행이 됐나 봐요. 잠깐만.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고기가 왔어요. 그래서 고기가 오게 되면은 위쪽하고 밑쪽이 가는데 밑에는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되죠? 평평해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1초라고 하면요. 얘도요. 1초 만에 와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곡선의 면이 더 많이 맞닿지 않아요. 맞닿고 얘는 바로 가잖아. 그치? 둘 다 1초 만에 얘는 많이 부딪혀서 오고 얘는 그냥 스무스하게 온다는 느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위에서부터 그죠? 밑에는 가만히 있어. 밑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죠? 이게 동그란 거야? 동그란 거면 밑에는 가만히 있고 위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깎이죠. 맞아요? 여기가 계속적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침식작용 같은 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서 얘가 뜨는 거예요.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쪽이 계속 부딪혀줘요. 이렇게 부딪혀주면은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들리니까 어떻게 된다? 비행기가 올라가는 거지.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래서 요렇게 지금 뭐라 그러나 바람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불고 이쪽이 계속적으로 침식작용 같이 이쪽이 계속 부딪히니까 바람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들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수학적인 거 뭐 이런 공식들이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영어라서 자막을 보셔야 돼요. 자막을 바꿔줄게요. Hi, my name is Rahul, and I love planes. Look at that plane go! 다시 처음부터 볼 거니까 한국어로 I have 번역하고 always wondered how planes fly. I think I'll go to the airport and find the pilot and ask him. 소리를 잠깐 넣어줄게요. Hi, pilot. I want to know how planes fly. 다시 처음부터. Hi, my name is Rahul, and I love planes. Look at that plane go! I have always wondered how planes fly. I think I'll go to the airport and find a pilot and ask him. Hi, pilot. I want to know how planes fly. Well, I'm kind of busy right now, but if you want to know how planes fly, you should look up Bernoulli and Bernoulli. 밑에 이렇게 보이나? Thanks, pilot. Here's a nice computer to look up Bernoulli. Looks like Bernoulli was a scientist. He was born in the 18th century and observed the principle that in any fluid, an increase in velocity is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pressure. A fluid is a liquid or a gas. Let me show you an experiment to demonstrate Bernoulli's principle. For this experiment, you will need a plastic bottle with the bottom half cut off. Hey, wait, something get me out of here. Next, you will need a ball. A plastic ping pong ball or any white ball will do. Not this time, you sneaky ball. I was prepared with my force field. Ha! Lastly, you will
blower or a hairdryer for the experiment and to get rid of pesky balls. Once you have all the materials, put the ball in the cut-off bottle and then use the hairdryer to blow air into the neck of the bottle. What is happening is that the airflow through the bottle and around the ball creates low pressure areas in the bottle. This causes the ball to stick to the bottle. Note how the ball sticks to one end and the next. It is bouncing from one low pressure area to the next. So now that we understand Bernoulli's principle, let's see how planes fly. Planes' wings have a curved surface designed to force air to flow over it. The air on the bottom flows straight, while the air on the top flows over the curved surfaces. The airflow over the top creates a low pressure area. This causes the wing and the plane attached to the wing to be lifted upwards. And that is how planes fly. Bye now!
이번 영상에서는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체가 있고 몸체를 움직여주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아래에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모터가 있고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를 컨트롤해주는 ESC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가 있고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작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어떻게 드론을 날 수 있게 해줄까요? 프로펠러의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공기 입자를 이렇게 공으로 생각해보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공기와 부딪히게 되고 그럼 공기가 아래로 밀려서 내려갈 것입니다. 풍선의 입구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면 풍선은 반대로 나가는 것처럼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아래로 공기를 밀어내면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생깁니다. 회전을 빠르게 해주면 위로 올라가려는 추력도 커지게 됩니다. 추력이 중력보다 크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회전이 느려지면 추력도 작아져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추력과 중력이 같으면 공중에 멈춰 있게 되겠죠. 프로펠러의 폭을 넓게 하면 접촉하는 공기의 양도 많아져서 추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의 프로펠러는 통통한 편입니다. 프로펠러는 모터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모터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위쪽을 잡게 되면 몸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모터가 회전하면서 프로펠러가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전력에 대한 반작용의 힘이 작용하면서 몸체가 반대로 회전하게 됩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회전하면 반작용의 힘이 작용해서 헬기의 몸체는 반대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꼬리 날개를 만들어서 회전을 막아줍니다. 드론도 날개가 하나만 있다면 빙글빙글 돌게 돼서 많이 어지럽게 되겠죠. 드론은 회전을 막아주기 위해서 꼬리를 달아주는 대신에 프로펠러의 회전을 다르게 해줍니다. 4개의 프로펠러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 반작용의 힘이 작용해서 드론이 반대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2개를 다른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2개와 이쪽 2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회전하려는 힘을 상쇄시켜 줍니다. 드론의 회전을 막아주고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 프로펠러의 개수는 주로 짝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앞으로 가게 하려면 뒤쪽 2개의 프로펠러를 더 빠르게 해줍니다. 뒤쪽의 추력이 더 커지게 되면 드론이 기울어지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옆으로 가게 하려면 반대편에 있는 2개의 프로펠러의 회전을 빠르게 해주면 됩니다. 드론이 회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펠러는 2개씩 회전 방향이 다릅니다. 이쪽 2개의 프로펠러가 회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2개의 프로펠러만 돌아가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몸체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회전시켜 줄 때는 4개의 프로펠러 중에 2개의 프로펠러의 속도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럼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드론이 회전하게 됩니다. 프로펠러의 추력과 중력이 같다면 4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같은 속도로 회전할 때 드론은 정지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바람도 불 수 있고 드론의 무게중심도 다르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회전수가 같게 되면 드론은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드론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기울어지면 다른 쪽의 출력을 증가시켜서 드론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모터의 출력을 계속해서 제어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제어는 아주 빠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져서 제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모터의 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드론에는 BLDC라는 모터를 사용합니다. 직류 전류를 사용하는 모터에는 브러쉬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브러쉬가 있는 직류 모터는 회전할 때 마찰이 생겨서 빠르게 회전할 때 제어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BLDC 모터는 브러쉬리스 DC 모터의 약자로 브러쉬가 없는 직류 모터라는 의미입니다.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모터에 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직류 전류가 아닌 3상의 직류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 모터에 필요한 형태의 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ESC라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ESC는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의 약자로 직역하면 전자식 속도 제어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ESC는 전류의 형태를 바꿔주고 주파수를 제어해서 모터의 속도도 조절해줍니다. 이런 제어는 드론 안에 내장된 작은 컴퓨터가 해주는데요. FC라고 불리는 작은 컴퓨터는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컴퓨터에는 여러가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회전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있어서 드론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드론의 속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드론의 이동과 회전을 측정하기 때문에 드론의 자세를 제어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드론의 높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조종기는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합니다. 통신에는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드론은 반응이 빨라야 하고 신호의 지연이 없어야 되므로 높은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조종기에서 보낸 신호는 컴퓨터가 수신합니다.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신호를 주면 컴퓨터가 이 신호를 받아서 각각의 모터에 출력을 분배시켜 줍니다. 이것이 컴퓨터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가볍고 전기를 방출하는 양도 많습니다. 비행기는 엔진이 꺼져도 양력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모터가 꺼지면 그 즉시 추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무게를 이겨낼 만큼의 공기를 계속해서 밀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방전율이 좋기 때문에 드론에 사용합니다. 상용 드론의 대부분에는 GPS가 있습니다. GPS는 드론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드론을 제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려면 지금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에 기준이 되는 것이 GPS 신호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드론이 옆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기준이 되는 위치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S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적게는 30cm에서 많게는 10m까지 오차가 있는데요. GPS에서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위성의 개수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위성의 개수가 많을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정밀해집니다. 드론은 GPS뿐만 아니라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운동 상태를 측정하고 복합적으로 위치를 계산합니다. GPS는 높이에 관한 정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나 고도계를 이용해서 높이를 측정합니다.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지면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초음파에는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2cm에서 길어봤자 10m 정도인데요. 초음파는 저고도에서 사용하고 높은 고도에서는 기압계를 사용합니다.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밀도가 커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고 압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기압계는 이 부피를 측정해서 고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기압은 늘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표면의 기압을 측정하고 이 기압을 기준으로 고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드론이 비행을 하다 보면 장애물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애물을 회피해주는 장비로 물체를 인식하는 카메라나 라이다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고급 기종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